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선 이후 공개 행보를 자제해오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정면 돌파와 지방선거 과반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경기 분당갑에 출사표를 던지는 자리에서 새 정부 성공을 위한 초석을 놓겠다고 다짐했는데요. 이 대선 주자급 거물들이 선거판에 다시 뛰어들면서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지지자들의 환호와 박수 속에 기자회견장에 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 대선에서 패배한 죄인이라고 우선 고개를 숙인 이 고문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이유를 책임에서 찾았습니다. 주변에서 많이 말렸고 본인도 고민이 컸지만 민주당이 처한 어려움과 위태로운 지방선거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깊은 고심 끝에 위기의 민주당에 힘을 보태고 어려운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위험한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이 고문은 전국 과반 승리를 이끌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 측에 대한 각세우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오물로 덕지덕지한 사람이 나를 도둑놈으로 몰고 그러면 이게 상식적인 정치겠습니까? 국민의힘 소속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대선 2달여 만에 다시 경기 분당갑 보궐선거에 뛰어들었습니다. 안 위원장은 수도권 승리로 새 정부 성공에 초석을 놓기 위해 출마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 비전과 전략을 설계하고 국정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제 손으로 그려낸 새로운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분당에서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지낸 이재명 고문이 분당이 아닌 인천 출마를 택한 건 심판을 피하기 위한 거라는 비난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의 12년 장기 집권이 이어진 성남시는 조커가 판치는 고담시로 전락했습니다. 대장동 게이트와 백현동 사태의 현장입니다. 민주당은 새 정부 인사 대참사에 책임이 있는 안 위원장이 명분 없는 출마를 선택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고문은 출마가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몰아붙였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내일 열립니다.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검언 유착과 고발 사주 의혹, 그리고 딸 논문 대필 의혹 등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검증 쟁점들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임현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우선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수사권 분리는 야반도주라며 강고한 반대 의사를 밝힌 한 후보자와 한 후보자야말로 검찰 기득권을 대변하고 있다는 민주당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에서 한 후보자의 개입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검증 대상입니다. 한 후보자 고교생 딸의 논문 대필 의혹 등 부모 찬스 의혹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조국 수준으로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타인에게 겨눴던 칼끝을 자신에게 겨눠보십시오. 스스로 대한민국 법치를 책임질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후보자는 딸의 논문이 연습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입시 등에 사용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지만 시민단체가 한 후보자와 가족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파문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상으로 이제 미성년자다 보니까 그 부모가 보호자인데 그 한동훈 후보자 부부가 여기에 대해서 개입했을 거라고 보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 한 후보자 측은 미성년 자녀에 대해 무리한 공세를 하고 있다며 각종 의혹들을 청문회 자리에서 해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거나 늦어지면서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은 장관의 절반 정도를 임명하지 못한 채 반쪽 출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선인 측은 정호영, 원희룡 등 장관 후보자 6명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내일까지 다시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는데 보고서가 오지 않을 경우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덕수 총리 인준이 늦어지면 추경호 부총리 대행 체제로 운영하고 장관 임명이 안 된 부처의 경우 차관 체제로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부적격 후보자 임명 강행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전국이 계속 얼어붙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보고 싶은데 아무튼 잘 왔죠. 행복하세요? 예.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요. 우리 부모님들 오늘 하루 행복하셨는지요? 오늘은 어버이날이자 또 부처님 오신 날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주말 서울 도심을 수놓은 연등행렬에 이어 오늘은 전국 사찰에서 봉축 법요식이 열렸습니다. 3년 만에 인원 제한 없이 진행된 만큼 많은 신도들이 사찰을 찾았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색연등이 빼곡하게 들어선 서울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 범종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28번의 종소리를 품에 안은 신도들은 아기불상을 목욕시키고 연등에 가족들의 이름을 적어 달며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부처님이 남긴 특별한 가르침도 되새깁니다. 어버이의 마음은 사랑과 연민, 기쁨과 평온인데 이것이 바로 부처님 마음인 자비시사입니다. 올해의 봉축표어는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찬 세상을 되찾자는 염원이 담겼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밖에서 행사들을 못해서 되게 갑갑하고 좀 답답한 마음이 많았었는데 오늘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기분도 좋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좌석이 200석으로 제한됐던 지난해와 달리 사찰 안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습니다. 마스크는 썼으되 다 이렇게 함께 앉아 있을 수 있으니까 고맙죠. 감사하고. 오늘 행사엔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지난해 평택항에서 산재사고로 숨진 고 이선호 씨의 아버지도 참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황희 문체부 장관을 통해 치유와 희망의 봄을 기원한다는 축사를 전해왔고 행사에 참석한 윤석열 당선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 새 정부를 잘 이끌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어려운 이웃들을 더욱 따뜻하게 보살피겠습니다. 천태종의 총본산인 충북 단양의 구인사에서도 신도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축법요식이 봉행됐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한국 영화의 큰 별, 영화배우 고 강수연 씨의 빈소에는 온종일 동료 영화인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고인은 훌륭한 배우였을 뿐 아니라 한국 영화를 지키는 데 늘 앞장섰던 투사이자 지도자였다고 고인을 기렸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짧게 깎은 머리, 양팔로 자신을 감싼 영정사진 속 고 강수연 씨. 하얀 국화 사이사이 분홍색 장미꽃들이 마지막 가는 길을 수놓았습니다. 그에게 베니스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안겨준 영화 시바지의 임권택 감독은 함께 영화를 찍을 수 있어 고마웠다고 그를 추모했습니다. 좋은 연기자를 만난 또 그런 행운 때문에 내 영화가 좀 더 빛날 수 있었고 여러모로 감사한 배우였어요. 1994년작 영화 웨스턴 애비뉴에서 함께 연기한 박정자 씨는 고인이 현장에서 누구보다 치열한 배우였다고 회상했습니다. 스텝과 배우들을 이렇게 응원하는 그런 아주 똑 떨어진 여자야. 얼마나 외로웠을까. 빈소에는 봉준호 감독, 배우 김혜수 씨 등 영화인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동료와 후배들은 배우 강수연을 월드스타로만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미국 등 외국의 통상 압력에 맞서 한국 영화를 지키는 데 앞장섰던 투사로. 스크린컨트롤도 같이 하면서 더 존경하게 되고. 또 세월호 다큐멘터리를 상영한 뒤 정치적 공세 속에서 부산국제영화제를 지킨 강한 지도자로 고인을 기렸습니다. 더 이상 영화제 개최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 영화제를 이끌어가는 수장의 또 강인한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돈이 없지 자존심이 없냐고 말하며 늘 영화계 후배들을 챙겼다던 고 강수연 씨.
오는 11일 그를 마지막으로 떠나보내는 영결식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우크라이나로 갑니다. 러시아군의 점령이 임박한 마리우폴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최후의 항전을 벌이고 있는 아조우스탈 제철소입니다. 이곳 지하에 숨어있던 여성과 어린이, 노인들은 모두 구조됐다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밝혔는데요. 아직 2,000명의 우크라이나군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조만간 러시아가 이곳에 총공세를 퍼부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혜연 기자입니다. 러시아군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군의 저항의 거점이 됐던 아조우스탈 제철소. 우크라이나 정부와 유엔,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이곳에 남은 민간인들을 대피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현지 시간 7일, 이곳에서 여성과 아이들, 노인을 모두 구조했다고 우크라이나 측은 밝혔습니다. Вдалося врятувати більше 300 людей, жінок, дітей. І готуємо зараз другий етап евакуаційної місії поранених і медиків. 이것으로 민간인 대피는 일단락됐지만 약 2,000명으로 추정되는 우크라이나군은 여전히 제철소에 남아 있습니다. 또 러시아가 제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일인 9일을 앞두고 제철소를 포함해 마리우폴에 총공세를 펼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조우스탈을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루한시크 주지사는 우크라이나 민간인 90명이 대피해 있던 벨로고로프카 지역의 학교 건물을 러시아군이 폭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2명이 목숨을 잃고 7명이 다쳤으며 60명이 건물 잔해 속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르키우에 있는 우크라이나 시인이자 철학자 스코보로다의 박물관도 러시아군의 폭격에 무너졌습니다. Пролунав дзвінок і сказали, що горить музей. Шкоди нанесло великої. Музей практично розрушений. 우크라이나군도 흑해 즈미니섬 인근에서 러시아군의 상륙정을 타격하는 등 반격의 수위를 높이고 있어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성폭력 피해를 입은 어린이는 진술 녹화 영상이 있으면 법정에 직접 나가 가해자 앞에서 다시 증언하지 않아도 됐었는데요.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을 위헌이라고 했죠. 결국 대법원이 이 결정에 따라 아동 성폭력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내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박영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잠든 초등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남성. 1심, 2심은 나란히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 아동을 법정에 부르지 않고 진술서와 진술을 녹화한 영상만으로도 충분히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2심 판결 2달 뒤인 작년 12월 예상 밖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아동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는 진술 녹화 영상만 내면 법정에 나갈 필요가 없도록 한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겁니다. 미성년자의 2차 피해를 막을 필요도 있지만 피고인이 직접 따져 물어볼 권리, 방어권까지 침해해선 안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헌재 결정을 이유로 사건을 부산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피해 아동을 증인으로 불러 진술을 듣고 가해자에게 물어볼 기회를 줘야 할지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재판 중이었던 사건도 헌재 결정의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남성은 진술 영상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다시 재판할 경우 피해 아동 신문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장소적으로 아동이 안정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아동 전문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질문하는 방식, 이게 원칙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법원은 아동 청소년 피해자는 법정 대신 해바라기 센터에서 화상 연결로 진술하는 방안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신문 전후 심리치료도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아동 청소년이 성폭력 피해를 다시 떠올리면서 질문에 답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2차 피해를 완전히 막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박영혜입니다. 날이 더워지면 아이스크림 생각 절로 나죠. 이왕이면 같은 값에 하나 더 주는 1+1이면 더 좋겠죠. 그런데 웬만한 편의점들은 다 하고 있는 이 할인 행사를 동네 슈퍼에서는 하고 싶어도 할 방도가 없다고 합니다. 손님을 빼앗겨도 속수무책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임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동네 슈퍼마켓. 아이스크림 할인 행사를 7년째 안 했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대리점에서 납품받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행사 자체를 안 하고 계세요? 투플러스원이라도 해서 팔면 좋은데 마진율이 거의 없으니까 왔다가도 그냥 가는 사람이 많아요. 딴 데는 투플러스원인데 여기는 안 하네? 다른 대리점으로 바꿀 수는 없을까? 근처 다른 대리점에 더 싸게 납품해 줄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안 된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딴 데서 받고 있는데 저렴하게 받을 수 있나 싶어서. 저희가 그렇게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요? 저희가 단독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알고 봤더니 대리점들끼리 서로 담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못해요. 남의 거는 저거 안 하기로 했거든. 가격 할인도 안 하기로 약속했다고 합니다. 서로 못 빼게 돼 있긴 하는 건 아시죠? 원래 하는 대로 하시는 게 가격을 요새는 다 뭐 단합을 해가지고 막 못 맞춰드려. 대리점들끼리 서로 가격이나 영업 경쟁을 하지 않기로 담합하는 건 공정거래법 위반입니다. 가격 협상력이 약한 동네 슈퍼마켓들은 그냥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편의점으로 가는 거지. 가게도 이제 내놔보려고 혼자 장사를 하니까 힘이 들어서. 지난 10년 동안 프랜차이즈 편의점들은 2배 넘게 늘어난 반면 동네 슈퍼마켓은 절반 아래로 줄었습니다. 지난 2월에도 롯데, 빙그레, 혜태 등 아이스크림 제조사 4곳은 4년 동안 납품 가격을 담합했다가 적발돼 과징금 1,350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MBC 뉴스 김상재입니다. 군부대에서 일하는 군무원들에게도 총을 지급하는 걸 국방부가 추진 중이란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습니다. 군인도 아니고 민간인인 이들에게 총을 주는 게 맞냐는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군무원들의 의견을 들어본 뒤에 재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취재해봤더니 그 의견 수렴이라는 게 좀 이상했습니다. 홍희표 기자의 보도 보시죠. 수도권 육군부대에 근무하는 한 군무원이 받은 협조 공문입니다. 군무원 개인 화기 편성 기준안 의견 수렴. 담당 간부가 설명도 덧붙였는데 총기 지급에 대한 의견 수렴이라면서도 찬성 반대가 아니라 어느 직급에 지급해야 하는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냥 분배를 시켜버린 거죠. 의견을 듣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급은 결정된 거고 세부 의견만 묻겠다는 건데 국방부의 최근 논의 결과와는 좀 다릅니다. MBC가 확보한 문서에는 당사자인 군무원의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 후 재논의한다고 쓰였습니다. 국방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소통부터 하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총기를 지급한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는 거예요. 군무원들이. 조속히 정확한 내용이 전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일선에선 의견 없는 의견 수렴이 이루어져 한 부대의 공문에는 기한 내 의견이 없는 부대는 육군 본부 안에 동의한 걸로 판단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또 다른 육군 부대 공지엔 의견을 달아달라면서도 총기 지급을 원하지 않으면 이유를 적어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찬성하면 가만히 있고 반대할 경우만 공개적으로 적어내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해요. 저희 의견은 물어보질 않고 형평에 맞다 그냥 하라는 식으로 공문을 뿌려버려요. 이미 군무원들 일부는 경계 근무와 당직도 맡아오고 있는데 총기 지급까지 이루어지면 사격 훈련 등도 받아야 할 상황. 한 군무원은 혜택을 바라진 않지만 본래 뽑은 취지에 맞는 일을 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여론을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총기 지급 세부안이 확정된 건 아니고 여론 수렴도 끝난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홍희표입니다. 홍콩의 새로운 지도자로 중국 정부의 낙점을 받은 존 리 후보가 선거인단 99%의 지지로 당선됐습니다. 3년 전 홍콩의 반정부 시위를 유혈 진압했던 장본인으로 앞으로 홍콩 시민의 자유는 더욱 축소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조희영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앞으로 홍콩의 5년을 이끌 지도자를 뽑는 행정장관 선거에서 경찰 출신의 친중파 존 리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I hereby declare that the only candidate, Mr. John Lee Ka-chiu, is returned in the above mentioned election. 佢衷心感謝每一位選委，無論係支持我定係唔支持我，我都衷心感謝。 선거에 출마한 유일한 후보였던 존 리 당선인은 투표에 참여한 선거인단 1,428명 중 1,416표를 얻어
99%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출마부터 중국 정부의 낙점을 받았고 선거위원 과반수의 추천을 받아 당선은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투표소 주변에선 직선제를 요구하는 소규모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존 리 당선인은 지난 2019년 홍콩 보안장관을 지내면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강경하게 진압했습니다. 我觉得警察真的很艰苦，我也非常感谢，也非常骄傲，我们香港有这么有效率、专业的一个团队。 당시 민주진영 인사와 시위대 등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체포됐고 언론사들도 줄줄이 폐간됐습니다. 完全係根本係今日係冇晒香港，我覺得係已經冇晒香港新聞自由啦。 존 리 당선인은 중국 정부에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해 홍콩의 시민 자유가 더 위축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존 리 당선인의 높은 득표율은 홍콩의 여론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당선을 축하했습니다. 새 당선인은 홍콩 반환 25주년 기념일인 오는 7월 1일 취임합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오적 등의 작품을 남긴 김지하 시인이 향년 81세로 별세했습니다. 김지하 시인은 최근 1년여 동안 투병 생활을 한 끝에 오늘 오후 강원도 원주의 자택에서 타계했습니다. 1941년에 태어나 69년에 등단한 고인은 1974년 유신 정권 당시 민청학년 사건에 연루돼 사형 선고를 받았다 1980년에 석방됐습니다. 바닷속에도 육지처럼 식물들이 우거진 숲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닷물에 완전히 잠겨서 자라는 식물들을 잘피라고 하는데요. 최근 우리 연안 바다의 사막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황폐해진 바다숲을 되살리기 위한 잘피 모종 심기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그 현장을 강서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해경 대원들이 잘피가 심어진 모판을 들고 바다로 들어갑니다. 다이버들은 바닷속 5m 수심으로 들어가 황폐화된 바다에 잘피 모판을 정성스레 심습니다. 해조류가 사라지고 바위가 하얗게 변하는 갯녹음 현상. 이른바 바다 사막화를 막기 위해 인공 바다숲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심고 있는 이 잘피는 물속에서 산소를 내뿜기도 하고 다른 바다 생물의 서식처가 되기도 합니다. 바다 사막화의 원인으로는 과도한 연안 개발과 기후 변화, 환경 오염 등이 꼽히는데 최근 들어 진행 속도가 부쩍 빨라졌습니다. 우리나라 연안에서 사막화된 바다의 면적은 지난 2010년 14,000헥타르였는데 10년 만에 26,000헥타르로 2배 가까이 넓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수산자원공단은 매년 인공잘피 숲을 만들어 바다숲 면적을 조금씩 넓혀가고 있습니다. 잘 조성된 잘피숲은 잔디처럼 번져 숲을 이루는데 2년쯤 지나면 바다 생태계를 회복하는 토대가 됩니다. 당연히 생태계는 좋아지고요. 수산 자원도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바다 전문가들은 40년 뒤 우리나라 연안 전체가 해초도, 바다 생물도 살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해질 수 있다면서 바다 사막화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안 그래도 의료 환경이 열악한 섬마을 주민들에게 지난 2년은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의료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한 달에 한 번 오던 병원선조차 제대로 다니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병원선 운행도 본격 재개됐습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선장의 안내 방송이 섬마을에 울려 퍼집니다. 지금 마을회관에서 진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경상남도가 운영하는 병원선입니다. 이 배는 잠시 후 제 뒤로 보이는 사천의 작은 섬, 저도에 도착합니다. 큰 배는 대기조차 힘든 작은 섬이라 보조선이 의료진을 실어 나릅니다. 마을 회관에는 내과와 치과, 한방과 진료실이 마련됐습니다. 주민들은 오랜만에 손주를 만난 듯 의료진을 반깁니다. 관절이 안 좋으셔가지고 앉아 일어나기가 좀 아프고. 거동이 불편한 섬마을 주민을 직접 찾은 의료진은 오랜만에 안부도 묻고 건강도 돌봅니다. 저희가 감기약 좀 챙겨왔거든요. 저도처럼 의료기관이 없는 섬은 경남에만 49개가 있습니다. 육지와 거리도 문제지만 이동이 불편한 노인이 많아 한 달 한 번 꼴로 찾아오는 병원선은
섬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 때문에 절반 가까이 운행이 중단됐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고 공공의료진들의 업무도 다소 줄어들면서 병원선 진료가 다시 시작된 겁니다. 작년에는 안 왔는데 안 오고 이제 약만 이제 올 때도 있고 그랬는데요.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병원선이 온다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기다려주고 반갑고 좋죠.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프로야구 SSG의 김광현 선수가 공 3개로 이닝을 끝내는 등 완벽투로 0점대 평균 자책점을 이어갔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김광현은 경기 초반 다소 불안했습니다. 1회 1사 1-3루 위기에서 푸이그를 삼진 처리하며 한숨 돌린 김광현은 4회까지 매 이닝 주자를 내보냈지만 고비마다 삼진으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김광현의 압도적인 구위가 살아났습니다. 5회를 3타자 연속 삼진으로 마무리한 김광현은 6회 타자들이 초구 공략에 실패하면서 공 3개만으로 이닝을 끝냈습니다. 결국 6이닝 무실점에 삼진 8개를 잡아낸 김광현은 평균 자책점을 0.47까지 끌어내렸고 시즌 5승에 성공했습니다. 버킷리스트를 하나 작성한 기분? 공 3개로 3아웃을 잡는 게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는데 오늘 이룬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요. 키움은 2회 푸이그가 괴력의 홈송구로 강한 어깨를 과시했지만 투수 요키시가 2차례 송구 실책으로 모두 점수를 내주며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LG는 홍창기의 결승타로 NC의 역전승을 거두고 단독 2위로 뛰어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동료 험담 등으로 무리를 빚은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가 다시 태극마크를 달게 됐습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2차 선발전 3000m 슈퍼파이널에서 3위를 차지한 심석희는 앞서 열린 1000m에서 2위, 500m 1위에 올라 종합 3위로 남녀 7명씩 뽑는 국가대표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달 세계선수권 우승으로 자동 선발된 최민정과 다소 불편한 동행을 이어가게 된 심석희는 동료 험담 논란 후 처음으로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믿고 응원해주시는 분들, 또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잘 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자부에선 자동 선발된 이준서 외에 박지원과 홍경환 등이 1, 2위를 차지한 가운데 밴쿠버 올림픽 2관왕 베테랑 이정수가 7위로 6년 만에 대표팀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프로축구 울산이 한 골에 도움 2개를 올린 엄원상을 앞세워 강원을 제압했는데요. 홍명보 감독도 최용수 감독과의 첫 사령탑 맞대결에서 웃었네요.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어버이날 흐린 하늘 때문에 종일 서늘하게 느껴지는 날씨였죠. 또 지금 일부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산발적으로 약한 비도 내리고 있는데요. 비를 가진 구름대는 오늘 밤 사이 그 밖에 중부와 일부 남부 내륙까지도 살짝 영향을 주겠습니다. 비의 양이 5mm 미만으로 적은 데다가 내일 새벽 중에는 모두 그치겠습니다. 낮부터는 차츰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기온도 다시 쑥 오르겠습니다. 햇볕이 따갑게 내리쬐면서 내일 한낮에 서울의 기온 25도로 오늘보다 7도가량이나 높아지겠고요. 충주와 춘천 등 그 밖의 전국도 25도를 넘나들며 다소 덥겠습니다. 기온차에 대비한 옷차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차츰 개겠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새벽 시간 경기 내륙과 영서 북부로는 안개가 다소 짙어질 수 있어서 안전운전 하셔야겠고요. 남해안과 제주도로는 오후부터 바람이 무척 강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도 더 서늘해서 서울이 11도에서 시작을 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25도, 대전 24도, 광주 23도로 일교차가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당분간 서울 내륙 지방은 뚜렷한 비 소식 없이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8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오늘 부모님 찾아뵙지 못하신 분들은 전화통화로 하루 마무리하시면 어떨까요? 저는 다음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